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등 지금부터가 진정한 투쟁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포와 여수 등 전남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안도하면서 전국 안정을 통한 경제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전남 함평에서 전국적으로도 발견 사례가 많지 않은 하나의 봉분에 두 개의 돌방이 동시에 나오는 쌍실분과 함께 백제시대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천억 대에 달하는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신축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이 가결되자 광주 시민들은 기뻐하면서도 진정한 투쟁의 시간은 이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탄핵 가결에 대한 광주 지역의 목소리를 먼저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 탄핵안 가결 결정까지. 204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슴에 비수를 꽂은 대통령의 못된 도발에 국민들은 열 이틀 동안 불면의 밤과 고통과 불안 등 온갖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탄핵안이 가결되자 기쁨의 눈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국민은 아직 살아있다. 우리 국민의 정신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고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혼돈의 시간, 정치, 사회 혼란은 물론 대외 신인도 추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석 달 넘게 걸렸던 만큼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6명 다 동의해서 빨리 탄핵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그런 경제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하면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함께 그 동조 세력들에 대한 사법적인 단죄로 다시는 이 땅에서 국민을 옥죄고 고통받게 하는 아픈 현실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래 세대들에게도 이런 역사에 되풀이되는 상황들을 절대 물려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시민단체는 윤석열의 신속하고 정당한 탄핵 인용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면서 투쟁 현장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목포 등 전남 지역에서도 거리 곳곳에 나와 있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4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투표가 가결된 순간 시민들은 두 팔을 번쩍 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막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날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투표가 가결되자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민중가요부터 K-팝, 캐럴까지 가족 단위 시민과 2030 세대, 중장년층이 모두 하나 돼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막막했는데 부끄럽지 않은 미래가 될 것 같아서 아주 개운하고 기쁩니다. 윤석열 때문에 저희 가족이랑 국민들 다 힘들어했던 거 생각나가지고 계속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으로 투표가 무산됐었지만 결국 시민들이 촛불의 힘으로 바꾼 결과라며 민주주의가 이겼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민들은 또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계속해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다 같이 나와가지고 퇴진을 외치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가결이 된 것 같아요. 파면을 할 수 있게끔 끝까지 다 같이 이렇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문화제는 목포를 포함해 전남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광장에 모여 촛불문화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적극 동참했고 국회 탄핵이 가결되자 크게 안도했는데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이 조속히 이루어져 전국 안정을 통한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흥국체육관 앞에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집결했습니다. 춥고 궂은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집회 장소를 굳게 지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전원 참여했고 탄핵안 가결 결과까지 전해지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204표. 탄핵 집회는 여수뿐 아니라 순천 등 전남 동부권 곳곳에서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생업 때문에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민들도 집회 참가 지역민들과 마음만은 함께였습니다. 처음에 한번 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켜봤다가 되게 저도 이제 응원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그렇게는 못했는데 정말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랬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탄핵 가결 역시 지극히 당연하고 순리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없는 또 한 차례 멈춰서지 않겠다는 입장 발표에는 격분하기도 했습니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도 촉구했습니다. 지역민들은 또한 조속히 혼란스럽고 분열된 전국이 수습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나라가 완전 어수선해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야당과 협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야당과 협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국가 운영해 나가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극복을 해나가야 해요. 헌정사상 세 번째로 기록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은 계엄과 탄핵 심판의 경랑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전국이 안정을 되찾고 경제도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린 모습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고요.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약한 눈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 예보 나와 있고요. 특히 모레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5cm가량의 눈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적설량과 강수량은 이후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신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도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3도에 그치겠고요. 목요일 아침 기온은 무려 영하 4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특전사 동지회원들이 5.18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특전사 장병들이 반국가 내란 세력에게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 세력의 내란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45년 전 계엄군에 희생된 5월 영령들을 찾아 사죄했습니다. 또 부당한 계엄 명령으로 특전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대가 됐다며 다시는 특전사 장병들이 반국가 내란 세력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국민들이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전국이 빠르게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인공지능 특화단지 조성과 달빛 고속철도, 우주항공산단 클러스터 조성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현안 사업들이 탄핵 정국으로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 정치권과 협조해 내년 추경 반영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도 혼란스런 전국 속에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역 현안들의 정책과 예산을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이 오는 18일에 나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모레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완도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발견 사례가 많지 않은 하나의 봉분에 두 개의 돌방이 동시에 나오는 쌍실분이 한평에서 발견됐습니다. 전형적인 백제 사비 시대의 왕릉급 굴식 돌방 무덤으로 확인됐는데 유물들도 함께 쏟아졌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천 인근 야트막한 언덕 위, 길이 2.5, 너비 1.4, 높이 1.4m의 무덤방 2개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무덤은 돌방 단면이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백제 웅진시대 무덤과 달리 이렇게 단면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6세기 후엽 백제 사비시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방이 공유하는 건 한쪽의 벽체뿐으로 각자의 출입구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봉분에서 두 개의 무덤방이 발견되는 쌍실분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예가 많지 않아 학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전남동에서도 지금 신덕고부이라 하는 곳에서 쌍실분 흔적을 오래전에 한번 봤었고 저희도 이걸 조사를 할 때 이런 걸 기대를 안 했었죠. 내부에서는 금동 신발 같은 다양한 금은제 장식 등 왕릉급 부장품들도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호 돌방에서 발견된 1m 길이의 칼과 용무늬가 새겨진 칼집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칼과 유사하고 고분 출입구에서 발견된 금동판 역시 육각형 속 꽃무늬 형태가 한평 신덕고분 유물과 유사한 점을 토대로 당시 최고위층의 무덤일 것이라는 추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제 중앙의석실에 못지않은 규모와 출토 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제 중앙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지역 유력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지역도 마한 역사 문화권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는 백제 역사 문화권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평구는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마친 뒤 내년부터 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진양리 화동고분군을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신축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를 찾은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과거 다른 지역 백화점 신축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 복합쇼핑몰 신축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동 도급과 하도급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기 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늦어도 오는 2028년 초 개점할 예정입니다. 계엄령과 총구 앞에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 2024년 12월 우리가 다시 겪은 일입니다. 광주의 5월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이었고 그래서 5월의 정신은 세계 정신임을 주장한 철학자 김상봉 교수가 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말 은퇴 강연을 했는데요. 오늘 인터뷰온에서는 김상봉 교수를 홍진선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 11월 말에 네. 예, 전남대 철학과에서 예, 은퇴 강연으로 귀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005년 7월 15일 날 이제 정식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이번 학기까지 마치면 꼭 19년 반을 제가 전남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광주 시민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 광주에서 이제 받은 사랑에 대해서 저는 이런 기회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계엄령이라는 것이 선포가 되고 국회 위에 헬기가 떠다니고 장갑차와 군홧발 그리고 그 앞에 서는 맨몸의 시민들을 저희가 정말 생방송으로 보게 됐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 시민 공동체 속에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런 적폐가 있다, 온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그리고 그 시대착오적인 적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그 병리적 요소인가라고 하는 걸 이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그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느낀 것은 이게 분명히 새 출발이구나.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윤석열 씨가 역사에 그 일종의 아이러니로서 기여한 것이 있다면 정치에 무관심했던 20대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건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의 저서 철학의 함정에서 보면 5.18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5.18은 제대로 우리가 반추하고 만나지 않으면 5.18은 또 모욕당할 것이다. 준비가 되어 있다, 저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예언서처럼 저 책이 읽히는 거예요. 그 통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서 무력으로 공격하는 군대는 그건 더 이상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반란군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추상적인 공감의 내용이 아니고요. 12.12 사태와 5.18까지에 이르는 그 반란의 과정에 대한 법적인 단죄를 통해서 법리적으로도 분명히 확립된 것이거든요. 5.18로부터 그리고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가 군 통수권자로 앉아 있으면서 벌인 이 시대착오적인 소란이 지금 내란이 저는 보다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에 그 계엄이라고 하는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단죄하고 응징할 거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저희가 교수님과 앉아 있는 곳이 예술의 거리에 있는 다문화 평화교육연구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순서인 이 강의의 이제 이름은 이주민과 함께 배우는 5.18입니다. 네. 한국 사회가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건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여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어떤 삶의 이상, 어떤 그 국가의 이념, 그리고 어떤 이 역사적인 방향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그 낯선 땅에서 이 자리에 이 땅에 모인 사람들을 참된 의미에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떤 역사가 보편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역사냐라고 묻는다면 역시 5.18이죠. 그리고 5.18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
실은 제주로 터전을 옮긴다는 소식을 예. SNS를 통해서 저희가 네. 봤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계획도 탄탄하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제가 광주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5.18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온 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는 4.3에 대해서도 어떤 철학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5.18에 이어서 거슬러 올라가서 4.3과 여순, 그걸 다 그 해방 공간에서의 그 미증류의 비극에 대해서 철학자로서 그 비극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걸 물으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인터뷰원에서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방과 외교, 통상 같은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잘 나가던 K방산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 리스크가 K방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MBC 경남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던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기업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도 지난 4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방문하려던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는 고정익과 회전익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무기 개발 현황을 듣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려사항이 계속 일어날 거고, 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쉽게 뭔가를 바꾸긴 어렵지만 향후 미래 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우리 K방산의 어떤 신뢰가 불안한 거죠. 가장 큰 걱정은 수출 초입기에 들어간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입니다. 계약 물량 180대로 9조 원 규모입니다. 폴란드가 최근 전차 프로그램의 계약은 내용이 복잡해 계약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 데다 우리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연내 수출 성사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동과 미국 시장 진출에 심혈을 기울여온 K9 자주포와 수리온 헬기, 고등훈련기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관련 기업마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기술 보안과 민감한 내용이 많은 방산 특성상 수출이 밴 외교적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데 12.3 내란 사태로 우리나라 신인도가 크게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K방산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방산기업들은 현재 80조 원 규모인 폴란드와 캐나다, 필리핀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도 뛰어든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자영업자 수가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35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침체로 줄폐업이 이어진 건데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30년 넘게 영업해온 한 식당입니다. 송년회 등 연말 회식이 많은 시기임에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약이 20%가량이나 취소됐습니다. 추가 예약도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12월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적어도 두세 건씩 예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저 예약대장 보면은 한 건도 없는 날들이. 인근의 또 다른 음식점 또한 연말 예약 손님이 최근 급감하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또 연말이 되면 예약 전화가 우국 좀 오고 했는데 지금은 영 한 3분의 1?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부산의 자영업자들이 비상계엄 충격에 더 깊은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자영업자 수는 29만 7천 명. 통계청이 특광역시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89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탓에 올해만 4만 7천 명이나 급감한 건데 이 같은 감소폭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습니다.
부산은 어떤 도시입니까? 자영업의 도시입니다. 네, 자영업자의 이런 줄도산은 빈곤층에 이제 급증으로 이어지니까 지역 경제에 저는 직격탄이. 자영업 줄도산을 막기 위해 내수를 살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린 모습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고요.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약한 눈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 예보 나와 있고요. 특히 모레는 광주와 전남 서부에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 순천에서 9도, 고흥과 광양에서는 1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3도에 그치겠고요. 목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